자,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야, 정청래는 언어의 미술사라고 하죠. 언어의 마술사가 아니고 언어의 미술사, 그림을 그린다 그래가지고. 벌써 저게 나왔어요. 이재명 죽이기에는 칼춤을 추고 김건희 살리기에는 탬버린을 치는 검찰.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두 가지 용어가 다시 재소환됐는데 콜검하고 네, 탬버린이. 아 진짜. 제가 요새 좀 비유한 단어도 있습니다. 레깅스 검찰. 바지 검찰이 아니라 권력에 착 달라붙은 레깅스 검찰. 민망하네요. 야, 저 진짜 명언이죠. 이재명 죽이기에는 칼춤을 추고 김건희 살리기에는 탬버린을 치는 검찰. 자, 그다음 대통령 부인님 비공개 출장 조사, 그리고 저 키 있잖아요. 키링에 이원석이 이원석이. 매달려 있어. 보람찬. 아니 검사증 내는 걸 그렸어야 되는데. 검사증까지는 아니고 핸드폰 압수당하는 거. 신분증도 압수당하고. 신분증하고 진짜. 핸드폰하고 압수당했네. 야. 다음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게 거의 똑같은 비슷한 건가 거예요. 봐요. 저 노래 불러봐요.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조용히. 여기 이제 수사 정보를 넣어가지고 배달하고 온 거죠. 저기다 넣었을까 혹시? 그러면 그 신세계 그 오, 그럴 수 거기다가 있겠네요. 가져갔을까요? 자, 연세전 다음. 빼, 연세전 빼. 에코 빼. 근데 최고위원 토론회는 여러분 생각보다 재미는 없을 거예요. 네거티브가 없는 토론이잖아요. 보다가 나중에 질릴 거야 아마. 자, 다음 출항. 한동훈이가 처음에 저 당기 흔들 때부터 꼬였다고 그쵸. 그랬잖아요. 한동훈이 앞날을 암시하는 듯한. 뭔가 신호가 왔죠. 누군가가 원래 당기 흔들 때요. 당기를 갖다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 번 더 확인해야지. 한 번 더 확인해가지고 바로 또 흔들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누군가 너무 마음에 안 망해봐라, 들었던 이씨. 거야. 마음에 안 들어서 꼬여 있는 걸 갖다 줘서 한동훈이가 처음부터 약간 좀 스타일 구겼죠. 그러니까 당 대표가 딱 되고 그 당기를 딱 멋있게 흔드는 그 한 장면이 되게 중요한데 그 장면을 만들어주지 못한 거죠. 예.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한동훈이 그 선거전 할 때 공식적인 그 백보드에 최고위원이라고 막 표기하고 네,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좀 어렵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이 단기를 흔드는 그 그림이 제일 중요한 최고의 이벤트야. 최고 이벤트인데 그걸 꼬인 걸 갖다 준다고요? 너에게 그 모습까지 허락하지 않겠다. 댓글창에 국힘 당기 아무리 봐도 일장기 이렇게 하셨고요. 자, 저 깃발 줄 꼬인 거 봐. 댓글 부대 나경원 공소취하 청탁 난파선 세선장 민심의 파도. 시작부터 재수없네. 그러니까 저쪽 애들을 다 한 몸으로 보는 건 정상적인 거지만 한동훈과 윤석열 사이에 분명히 틈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게 그 단초로 시작해서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다음 불법으로 뭉치자, 다 잊고 뭉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뭐 공정과 뭐 준법 이런 거를 이야기했던 저 세력은 사실은 쟤들은 법 위에 있었습니다. 법으로 재단해 본 적도 없잖아요. 윤석열이가 중앙지검장 때 김건희 관련한 주가 조작 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법 위에 있어. 그러니까 법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단죄를 받은 적이 없죠. 사실 알고 보면 쟤네들은 진짜 범법자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한동훈이 뽑혔지만 사실 현실은 저런 거죠. 그냥 소수 여당의 당대표일 뿐이에요. 외롭고 고독. 한동훈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손을 잡아라 이거죠. 중앙일보 만평이었어요. 무려 좀 전에 거는. 그렇죠. 그다음에 경인일보, 대구명의, 홍준표가 한동훈 안 되게 하려고 용을 썼습니다만 자꾸 배가 아파요. 한동훈 당선으로 배알이 꼬였습니다. 홍준표는 이제 지금 대구 시정엔 관심이 없어. 대구에다가 지금 원전 하나 꽂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한동훈이가 아니죠, 홍준표가 대구시장 또 나오고 싶겠어요? 홍준표는 지금 대선에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선되자마자 한동훈 당선 약 올라 죽겠다 하면서 아까 홍익을 홍준표의 네. 목소리가 들리죠. 근데 그 밑에 김옥균 프로젝트 다 저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었다가 배신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그 미움이 커요.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이 전략적으로 한동훈을 품어 안아야 되지만 한동훈이 이재명 대표보다 더 싫을 거예요. 원래 그런 거야. 네. 넘어가겠습니다. 오물풍선인데 자세히 보시면 국민의힘 오물풍선이에요. 이게 지금 그 저 만평이 전북 언론사 만평이거든요. 간첩 비하, 전북을 간첩 비하했잖아요. 그렇죠. 박수 안 친다고 부르지도 않아놓고. 아, 진짜. 아우 김병찬 그 지질이 진짜 내가 김병찬을 좀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예요. 단순 무지한 거. 관종. 간첩 비하, 혐오, 차별, 홀대, 갈라치기. 오물풍선이 전북에 떨어진 겁니다. 자, 제가 주시하고 있는 최경락 만평입니다. 중부일보에. 우리 방송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만평이 좋아졌어요. 치아들이에요. 아, 반성하나 보네요. 폭죽, 윤 대통령, 한동훈 대표 등 국힘 지도부는 초청 만찬. 그때 그 대통령실 일대에 오물풍선이 떨어졌어요. 나 살다 저거 제일 웃겨. 아니 북한에 기술력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오물풍선인데 좌표 찍으면 가는 건가 봐. 뭔가 GPS를 달아서 거기 딱 떠지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원래 저 격추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대요. 풍선이니까. 근데 이제 지켜봤대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 오물풍선에 타이머가 달렸다면 폭탄이었다면 잣대는 거야. 그리고 오물풍선도 그냥 옵니까? 대북 전단 계속 뿌리게 해서 왜 이걸 언론이 보도를 안 하냐고. 박상학이 같은 탈북 애들이 오물풍선 뿌리는 거에 대한 보복을 오잖아요. 왜 앞에를 생략하고 보도하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는 게 있으니까 오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는 걸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야, 근데 풍선으로 용산 대통령실을 정밀 타격하는 거는 풍선을 잘 만드네요. 그 저 천안함 때 그 어뢰로 정확하게 몸체를 맞추는 것도 아니고 천안함 사건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 어뢰가 천안함 본체를 맞춘 게 아니에요. 정부 공식 발표예요. 버블 제트 어뢰가 천안함 밑에서 천안함 맞춘 게 아니라 폭파하면서 그 물의 압력으로 천안함이 깨졌다고 지금도 바뀌지 않은 정부의 공식 발표예요. 이야, 북한 놈의 새끼들 진짜 어마어마한 전력이 있나 봐요. 야, 세상에 오물풍선을 용산 일대에다가 진짜 이거 풍선이 아닐지도 몰라. 혹시 저 안에 그 듀어스라는 그 양주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버렸다고. 아니 그러니까 타이머는 있다고 쳐. 타이머는 있을 수 있는데 위치를 좌표를 정확히 찍는 건 저건 기술인가요, 우연일까요? 둘 다 아닐까요? 얘네들 저 용산 저 오물투성 그 뭐죠? 오염된 투성이 용산에 잔디밭 만들어놨잖아. 거기서 어저께 일단 식사하기 전에 잔디밭에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환담을 한단 말이야. 거기 그 지역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넘어가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의 만평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청사 내에 떨어진 북한 오물풍선. 근데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그러면 저게 폭탄이었다면 어떻게 됐겠냐고. 야, 씨.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돼? 자, 진짜 앞거는 개소리 방지위원회. 대통령 시청산에 북 쓰레기 풍선 낙하 조치 중 이렇게 나왔어. 나이스 샷 이거잖아요. 허리는. 아니 개방이 저분도 보면은 굉장히 아이디어가 번쩍이요. 네. 홀인원이네. 한 방에 넣어버렸잖아요. 진짜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넓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저 상황에 정확하게 저렇게 터질까요? 신기하네. 아니면 북한이 이런 짓을 했어요라고 자작극을 자작극? 벌인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의심할 수 있죠. 자, 다음 가겠습니다. 공룡이 멸종한 이유가 해성 때문이라면서요. 이건 이제 썰이에요, 썰. 네. 근데 검찰이 멸종한 이유는 김건희 때문이라는 아주 훌륭한
이거 뭐 아주 싫어하는 사진만 골라서 이렇게 쓰셨네. 저기 옛날에 저 만평이 저 공룡이 국민의힘이었고 떨어지는 혜성이 윤석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건희는 이제 검찰을 멸종시키려고 내려오네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알려드립니다. 할인된 제품은 뇌물이 아닙니다. 아 진짜. 모르시는 분에 설명을 드리면 그 샤넬 화장품이 할인마트에서 산 건 줄 알았다. 그게 김건희의 공식 멘트예요. 그게 이번에 검찰 조사받을 때 김건희가 했다는 말이에요. 할인된 제품은 뇌물이 아닙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 미치겠다. 분노스러운데 왜 이렇게 웃겨? 저질이어서요. 영상이 없었으면 저걸 정말 안 받았다 그랬으면 어쩌을까 싶어요. 진짜. 자, 전정훈 작가님의 진짜 역대급 명작이 하나 나왔습니다. 광대가 왕궁에 들어간다고 왕이 되진 않는다. 왕궁이 서커스장이 된다. 튀르키예 전 터키 속담이랍니다. 광대가 왕궁에 들어간다고 왕이 되진 않는다. 왕궁이 서커스장이 된다. 윤석열이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있잖아. 미국 인정한 보컬리스트 아니야? 아이고 씨. 다음. 이진숙 이야기 이따가 신랄하게 비판 좀 해드릴게요. 좌파. 그리고 그 좌파라고 금을 딱 그어놓고요. MBC 법카는 탁 피해갔죠. 법카하고 골프 이렇게 아유 정말 내가 최근에 느낀 건데 김건희 윤석열보다 더 싫은 게 이준석이더라고. 이건 뭐 인간 자체가 기본이 아예 안 돼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진숙이라고 하는 낙타가 청문회라고 하는 바늘구멍을 통과 못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거 하나는 알려드릴까요? 왜 그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성경에는 바늘기하고 낙타가 아니랍니다. 낙타가 아니라 스펠링이 비슷한 밧줄이었대요. 밧줄이 바늘길을 통과하기 힘들다는데 뜬금없이 낙타로 번역을 해버린 바람에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요. 자, 다음. 저는 이게 제일 좀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진숙이 지금 저 영화 제목이 뭐였었죠? 링. 예. 이진숙이 MBC 채널을 통해서 기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끔찍합니다, 진짜. 다음. 어제 청문회에서 저자가 있었어요. 막 상임위원장 최민희 위원장 향해서 사태질하던 놈. 제 이름이 강규영이에요. 저도 영상 봤는데 정말 거의 뭐 막가파 같더라고요. 제가 KBS 이사로 있을 때 법인카드 문제 때문에 해임이 됐었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열이 받죠. 되게 분노해서 나오긴 했는데 법인카드 사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해임됐다가 법정으로 갔는데 법정에서는 혐의 없는 걸로 나온 건 맞아. 근데 저런 애를 데려다가 이동관 취임식 하던 날 김성근이라고 하는 임성근 아니에요. 박문진 이사와 강규영 아까 저자 EBS 이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쟤는 어떻게 보냐면 그냥 뉴라이트 출신의 인사예요. 나와가지고 위원장한테 사태질하는 거 보니까 미친놈들이 엄청 많은 거야 대한민국에. 그리고 그 청문회 이따가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청문회 때 나온 이야기 중에 이제 재밌는 짤이 일부러 넣어놨는데 뭐냐면 이제 그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이진숙이가 일본 오염수가 아니고 처리수래요. 그 최민희 위원장이 정확하게 찍어주죠. 정부 공식 용어가 오염수다. 저 뭐야? 처리수란 말은 일본의 입장이잖아. 미친 정권의 미친 개 같은 애들이 공직 맡겠다고 저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처리가 됐기 때문에 안전한 물이야라고 말하는 건 일본 입장이고 그 외에 다른 나라들에서는 아무리 처리해도 방사능은 처리되지 않는다. 심지어 그 처리했던 물을 방류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후쿠시마 주변에 물고기나 이런 애들은 어마어마하게 오염돼 있는데 저걸 처리수라고 이진숙이가 먼저 말해요.
내가 오늘 저희 딸내미 방학해가지고 밥 먹으면서 역사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윤석열 아버지 이야기도 해줬어. 뭐냐면 이 역사에 관심이 많은 애예요. 을미사변부터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사람들에 따라서는 명성황후를 민비라고 하기도 합니다. 민비라고 부르는 시점은 뭐냐면 그 관점은 뭐냐면 외세를 너무 많이 끌어들여서 청나라 러시아를 끌어들인 게 명성황후거든요. 그 관점에서 민비라고 부릅니다. 근데 홍성대원군과 민비와의 권력 투쟁 끝에 나중에는 고종이 홍성대원군을 안봄으로써 명성황후가 그걸 주도하게 돼요. 그게 걸림돌이 되고 그 사이에 일본과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일본이 청나라를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이제 러시아 그러니까 각국의 열강들이 조선에 모여들 때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사다리 타고 경복궁 올라가가지고 일본의 공식적인 애들이에요. 낭인도 아니야. 일본 공사관 직원 뭐 길거리 깡패들 뭐 다 모아가지고 사다리 타고 경복궁 단 높잖아요. 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명성황후를 시해를 합니다. 명성황후는 죽은 거 아니야. 궁녀들까지 막 다 죽었어. 그래서 불태워버려요. 명성황후의 시신을 불태워버린다고 경복궁 안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게 다른 나라에 왕비를 시해한 놈들이 일본 놈들이에요. 그러면서 고종이 피신한 곳이 아관파천이에요. 그 사건 자체가. 그렇죠. 그 이후에 조선을 먹겠다고 막 해가지고 1910년에 나라가 결국 일본한테 뺏기는 거예요. 그 이후의 역사는 윤석열 아버지 같은 사람은 나중에 이야기고 나라를 팔아먹은 게 이완용 같은 자들이잖아. 그래서 9년을 기다려. 그래도 독립이 안 돼. 그러니까 1919년에 3.1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3.1혁명이 하루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한 달 넘게 지속돼요. 그 일본에 우리나라 국민들 다 죽였는데 그 사건 중에 하나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 순사가 칼 들고 가다가 어린 여학생의 팔을 잘라버리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게 일본이에요.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다음 달 1919년 그 다음 달에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이 돼요. 그때 대한민국 안에는 어마어마한 부역자들이 있었어. 친일파라고 불리우는. 걔네들은 국내에서 일본을 도왔고 외국에 상해 같은 데 나가서 만주벌판에서 독립운동하던 사람도 있었어요. 내가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한테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그 친일 청산이 안 되니까 윤석열 같은 자가 대통령까지 이르게 되는 거고 이진숙 같은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친일 청산을 이미 했더라면 이런 자들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되게 화가 난다고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친일 부역자들이 지금까지 있어요. 아까 그 강규영 전 KBS 이사 같은 놈들. 뉴라이트예요. 그 뉴라이트나 일본 자금 받아서 공부한 애들, 일본 자금 받아서 활동한 애들,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해방 이후에 첫 수교한 게 거의 20년 만이거든요. 박정희가 하잖아요. 일본이 한국한테 자금을 대주고 한국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유학을 시키잖아요. 자기들 돈으로 친일파를 만들려고. 친일파야. 그 1호가 윤석열 아버지라고. 그게 윤석열 대가리 속에 일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이진숙 같은 말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시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 재밌지 않은 짤이었습니다. 자, YH님, 이재명의 남자, 언어의 마술사, 정청래 만세, 언어의 미술사, 감사합니다.